반갑습니다. KFA 주식 아카데미 기초편 동영상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중바닥과 이중천장 혹은 다중바닥, 다중천장 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중천장 그리고 이중바닥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중바닥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바닥이 이중이에요. 바닥이 이렇게 하나, 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바닥이 이중이죠. 그리고 바닥이 이중이고, 다중바닥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바닥이 다중으로 깔린다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바닥이 생성된다는 뜻은 어느 정도 저점에 달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하나, 둘 나오고, 하나, 둘 나오고, 이 구간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간을 여기가 수요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간을 못 뚫고 있어요.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음봉으로 갔다가 캔들이 못 뚫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캔들이 여기를 못 뚫고 양봉으로 갔다는 거는 여기를 못 뚫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러니까 최고의 매수 시점, 그러니까 이상적인 매수 시점은 이 부근이라는 거죠. 이 부근, 여기 부근 색깔을 바꿀게요. 초록색으로. 이 부분이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는 저점에 달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한계치에 잠시나마 도달해서 이렇게 못 내려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바닥 이렇게 W 모양입니다. 보통은.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중바닥이네 하고 무조건 삽니다. 왜냐, 이중바닥은 이거 안 내려가겠네 하고 무조건 오르겠지 하고 사요. 근데 이중바닥은 공식이 있습니다. 이 이중바닥은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지거나 수직이 돼야 됩니다. 이 만약에 정상적인 이중바닥의 모형은 이렇게 바닥을 긁거나 W 모양으로 이렇게 수직이 되거나, 이게 정상적인 이중바닥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바닥이 더 낮아졌다. 바닥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보통 이거를 여기다가 수요선이 깨졌다고 보는데요. 이 수요선은 말 그대로 주가가 방어하는 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신저점이 형성이 됩니다. 신저점이 뭐냐면은 과매도 과매수 설명드렸죠. 어느 구간에서 사람들이 막 사고 막 파는지 그 구간이 그 공식이 깨져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매도, 사람들이 미친듯이 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계속 쭉 가는 거죠.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 쭉 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요선이 한번 깨지면 그렇게 크게 깨집니다. 이 수요선 어디 있냐면 이렇게 첫 번째 바닥 선에, 이 선에 있습니다. 이게 수요선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주가는 이렇게 신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 꼬리로 지금 이렇게 지금 꼬리가 이렇게, 캔들 밑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지 않습니까?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는 깨는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쉽게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W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점이 높아졌죠? 지금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깨고 몸통으로 깨야 됩니다. 이 몸통으로 깬다는 거는 이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캔들이 이렇게 몸통을 걸치거나 몸통으로 깨주면은 깼다고 보는 거지, 못 깨는 경우, 잘못된 예는 이런 경우입니다. 캔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꼬리만 이렇게 꼬리만 이렇게 걸친 경우, 이거는 깬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갔다가 관망,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가고 맞고 튕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선, 이 공격선,
밑에는 수요선을 깨주려면은 있던 거래량에 힘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바닥을 생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반대로 이 구간에서 파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왜? 누가 자기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보시면은 자기들도 손해를 볼 거 아니까 안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렇게 바닥을 깔게 됩니다. 주가가 바닥을 깔고 바닥이 점점 더 높아지죠. 저점이 점점 더 높아졌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관망, 첫 번째는 관망이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뜸들인 거예요. 아, 팔까 말까. 근데 결국엔 안 팔아서 매수세가 이겨서 저점이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바닥을 긁고,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반대로 바닥이 낮아졌죠. 보시면은 바닥 기준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캔들, 이 캔들 보시면은 이 캔들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캔들이 너무 작네요. 이거 잠시만요. 좀 확대를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 마우스가 떨어졌네요. 잠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캔들 끝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 저점이 낮아졌죠. 저점이 낮아졌다는 거는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의 기준은 수직이 되거나 더 낮아야 됩니다. 수직이 되거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W가 이렇게 나온 거죠. 저점이 더 낮아졌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낮아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신저점, 새로운 매도 세력이 크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닥이 낮아졌다는 거는 여기 가격을 못 깨고 있다가 가격이 여기 구간을 못 깨고 있다가 이제 막 깨고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올랐냐? 이렇게 매집 세력이 잠깐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잠깐 일시적으로 15분 차트입니다. 이게 잠깐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이렇게 또 빠집니다. 왜? 여기서 수요선, 아까 밑에 있는 거는 수요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선이랑 지지는 다릅니다. 이 수요선 보는 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동영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 수요선, 지지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 지지를 깨면은, 지지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최종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을 깨면은 이때부터 신저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여기 이 구간이 두 번째 매도 시점, 그리고 제일 좋은 매도 시점은 여기 이 구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첫 번째, 여기 제일 좋은 매도 구간, 세 번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총 3번 들어갑니다. 왜 3번 들어가냐? 첫 번째는 여기서 무난하게 0.1라서로 들어가서 관망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수요선, 이 지지를 여기를 깨주면은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캔들로 박살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빠집니다. 보세요. 아까 선이 여기 있었죠? 다시 헷갈리시는 분 있을까봐 대각선으로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여기 이 부분, 이 최종 지지 부분 이렇게, 여기네요. 여기 볼게요. 네, 이 부분, 아까 그 선 부분 이쪽 맞죠? 그리고 이상적인 매도 시점은 3개 있었고요. 하나, 둘, 셋. 결정적인 슛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 수요선이 깨졌잖아요. 지지. 제가 말한 첫 번째 최종적인 지지가 깨졌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다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또 바닥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가 이 바닥 형태를 볼 때는 이 꼬리까지, 여기서는 꼬리까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꼬리가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꼬리를 먼저 보고, 꼬리를 먼저 수요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캔들의 끝과 끝을 보면은 여기, 자, 그러니까 1번과 2번이라고 할게요. 이 2번 라인을 지금 캔들이 아무것도 못 깨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꼬리가 여기 하나씩 달려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몇 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힘차게 주가가 내렸다가 방어선에, 그러니까 가격을 방어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 종일 내리면은 어떤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21세기를 쩐의 전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끼리 해지 거래를 크게 하면서도 이 주가가 크게 내리면은 어느 국가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어선을 수요선이라 하는데, 이 수요선에는 그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선을 깬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지 저항과 달리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것도 역시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라고 보세요. 이 지지 일단 못 깨고 있죠. 이중 바닥 나왔어요. W 모양 하나 오르고 내려가고 오르고, 맞죠? 수직 상태 못 들었죠? 자, 그러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보이시죠? 주가는 이렇게 오르게 돼 있어요. 오르죠? 오르다가 이렇게 천장이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이중 바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중 바닥이 W 모양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이제 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고 내려가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바닥입니다. 왜? 여기를 못 뚫잖아요. 지금 또 못 들고 꼬리만 달리잖아요. 그럼 수요선은 여기.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만약에 깨면은, 이 부분을 깨고 캔들로 깨고 내려가면은 신저점, 그러니까 매도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르죠? 보시면은 볼게요. 1번 오르고 2번 내리고 3번 오르고 4번 내리고 5번 엘리어트 파동대로 그대로 이렇게 쭉 갑니다.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네, 이렇게 이중 바닥이 이런 이론입니다. 이중 바닥은 이 캔들에 의거한, 그리고 거래량에 의거한 이런 그 전략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랑 달리 훌륭한 전략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천장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저희가 이중 바닥 봤듯이 이중 천장은 주가가 M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천장이 있어요. 저희가 점프를 하면은 천장이 있으면은 머리를 뚫고 나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을 또 깨면은 그만큼 신고점, 계속 상승세가 들어와서 그만큼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오릅니다. 평소에 이렇게 올랐던 게 이때는 쭉쭉 한 번에 크게 많이 오릅니다. 그게 신고점과 신저점의 차이입니다. 신고점과 신저점은 이렇게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는데,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주식은 보통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면서 이렇게 엘리어트 이론에 빗대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오르지, 한 번에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중천장 말 그대로 이렇게 천장, 지금 보시면 고점에 달했어요. 고점. 근데 고점이 낮아졌는데 결국엔 못 들었어요. 이 구간을 못 뚫고 꼬리를 달았어요. 그럼 보시면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꼬리를 달았어요.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이 빠졌고 음봉 세력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세력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여기서 매도가 들어온 걸 아는 거예요. 왜? 여기를 못 뚫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쯤에, 지금 이게 15분 차트니까요. 15분 차트는 15분에 나오고 30분에 나오고 45분에 나오고 60분,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 봉이 닫히기 1분 전에 가격을 여기서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못 깨는 거 알고 여기서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이 만들어지면서도 봉의 모양을 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봉이 닫히기 전에 던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전략을 봉이 닫히기 전에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봉이 나오는 와중에 던져버리면은 가격이 양봉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음봉으로 바뀌면은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닫히기 1분 전에 좀 더 확신을 하고 최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 이중천장과 이중바닥,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것도 이중바닥이 나와요.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쭉. 그리고 이중천장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중천장.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점핑이 크냐? 아시다시피 지금 유로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지금 그리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갭 차이가 하루 만에 크게 발생합니다. 지금 그래서 유로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좀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면은 수익을 잘 내고 있다가도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중천장, 또 M자 모양 나오죠. 이렇게 M자 모양. M자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네. M자. 고양이처럼, 동물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못 뚫고 있죠. 천장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 이 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천장, 꼬리를 달았죠. 꼬리 양봉으로 크게 나오면서 뚫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구간을 못 뚫고 한 29분쯤에 주가가 29분이 될 수도 있고 44분이 될 수도 있고 14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생성되기 15분 차트잖아요. 이게 15분 차트 기준으로 봉이 나오기 1분 전에, 그러니까 봉이 나오기 1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 세력이 크게 이렇게 한번 들어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때 던지거든요. 그때 던진 사람들은 고수인데 보통은 기업이나 은행들이 다 이렇게 가격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면서 크게 던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유난히 평소보다 더 크게 실리면서 더 많이 내려가고 더 많이 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죠. 주가가 그냥 이거는 쉬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중 바닥을 만났어요. 바닥 만났고 또 오르고 이중 천장 만나고 이중 바닥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은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천장과 바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개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 첫 번째, 거래량을 무시한 경우. 두 번째, 차트를 이렇게 이 저점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표시를 해가면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낮아졌네 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낮아졌을 때 이 부분에 거래량이 더 실려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이 더 실려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차트가 이 통화상이 가치가 없는 걸 알고 더 싸게 판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그러면은 매도로 갈아타야겠죠? 매도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저점이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상승세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거래량으로 볼게요. 지금 네, 이 구간이에요. 네, 15분 차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 기준선 이렇게 꺼놓고 거래량이 보시면은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고 이게 만약에 음봉이었으면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양봉에서 거래량이 지금 딱딱딱딱 증가하면서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승세가 온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졌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쭉쭉쭉 높아지면서 거래량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봉 부분에서만 거래량이 유난히 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세력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의 가치를 알고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차트가 인기 있고 이 양봉에서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판다.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저점이 낮아졌는데도 만약에 이 음봉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건 지금 저점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더 제가 설명드린 이론대로라면은 이 차트는 신저점을 형성하면서 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올랐죠. 왜 올랐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간이 제일 이상적인 구간, 내가 매수를 하면은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인 걸 알고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큰 손들, 기업들이나 상업은행들이 크게 거래를 터트려주면 이렇게 세력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고요. 이중 바닥과 이중 천장을 확인할 때 거래량도 같이 확인해야 된다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기초편, 이중 바닥, 이중 천장편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